를 크게 세 시기로 나누고 그의 시 세계의 변화와 연속성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시기는 1923년 중국에서 귀국하기 전까지로 시문의 사회주의 사상의 형성과 독립운동의 과정과 관련된 중국에서의 위장된 행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창작된 시 작품을 당시의 정치사회적 지형 속에서 의미를 찾아보았다. 둘째 시기는 중국에서 귀국하여 1930년대 초반 충남 당진으로 낙향하기 전까지로 중국 상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독립운동의 분파주의에 대한 절망과 회의를 극복하는 비판적 현실인식을 토대로 식민지 청년으로서 조선 독립을 위한 진정한 문학적 방향을 찾고자 했던 시문의 강한 의지를 그의 시를 통해 읽어내고자 했다. 그 결과 시문의 시는 192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저항성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그날이 오면이란 시와 동방의 애이란 소설로 식민지 현실에 직접적으로 맞서는 결연한 태도를 보이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성의 전면화는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제의 검열 강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식민지 검열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삭제되거나 연재가 중단되는 미완의 상태로 남게 되고 말았다. 따라서 그는 도시에서의 모든 생활을 접고 낙향한 셋째 시기에 이르러서는 국가를 고향으로 변형시켜 계몽적 주체의식을 표면함으로써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는 우회의 전략을 새로운 창작의 정신으로 표방하였다. 그의 대표 소설인 상록수가 바로 이러한 목적의 시기로 비롯된 결과인 것처럼 그의 시 역시 시조 장르를 의식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식민지 검열을 넘어서는 외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시문은 36년간의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전집 3권 분량의 많은 글을 남겼다. 시, 소설, 수필, 일기, 비평, 시나리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그의 문학적 역량은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문학 연구는 시문 연구에 상당히 인색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그의 대표작 상록수에 압도된 나머지 다른 작품들에 대한 논의는 거의 중심에 있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시, 시조, 산문, 비평 등에 대한 논의는 몇몇 논문에서 소략하게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시문 연구의 기초적 토대인 정본으로 삼을 만한 전집 발간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966년 발간된 세 권은 원본과의 엄밀한 대조 작업을 거치지 않아 오류가 아주 많고 시문기념사업회에서 발간한 시문문학 전집 그날이 오면 역시 전집을 토대로 삼은 탓인지 여전히 오류가 고쳐지지 않은 채로 출간되어 결정본으로 삼기 어렵다. 본고의 연구 대상이었던 시의 경우에 한정하더라도 생전에 그가 출간하려다 일제의 검열에 의해 중단되었던 일본 총독부 검열본 상태의 영인본으로 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와전된 텍스트인 그날이 오면 1949년 발간 1951년 한성도서 출판 주식회사에서 제 간행을 그대로 수록한 한 권을 주된 텍스트로 삼고 있어서 그동안의 시문시 연구는 원전 확정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었다. 짧은 생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의 행적을 비롯한 그의 생애 전반에 대한 정기적 사실도 아직도 미약한 상태로 남겨진 것이 많아서 그를 대상으로 한 시인론을 완성하는 데도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시문 연구를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함으로써 그의 문학세계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연구가 확장되고 심화되기를 기대한다.